진행하겠습니다. 상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값을 구하시오. 문제에서 힌트를 좀 찾아야 됩니다. 문제에서 뭔 내용이 좀 들어있냐면 딱 세 가지가 보입니다. 범위가 0, -1, -1, 0 요게 보이고, 또 하나는 뭐가 보이냐면 fx하고 f-x가 보여. 뭔 느낌인지는 알겠지? f-x 뭐지? f-x, f-1? f-1 뭐야? 아유, 미안해. 봐봐. 벌써부터 f-x f-x 뭐가 떠올라야 돼? y축 대칭이 떠올라야겠지. 그럼 y축 대칭이라면 말은 -1, 0하고 0, 1은 또 관계가 있겠네. 그러겠지? 그래서 얘는 fx하고 f-x가 있는 거죠. 그렇지? 범위는 다 있는 거죠. 얘는 빼기가 있네요. 빼기가 있는데 범위가 반밖에 안 나왔어요.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응?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가면 편해요.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야. 상황 판단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가 -1이고 여가 1이에요.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이건 정적분적으로 해. 넓이적 생각이 아니야. 정적분적으로 해.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야? A 더하기 B가 되겠죠? 됐니? 얘는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얘는 Y축 대칭 시켜가지고 -부터 1까지 하는 소리죠. 얘도 A 더하기 B가 되겠네. 그러면 얘는 뭐야? 2A 더하기 B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넓이적으로 아니라 정적분적으로 해. 얘는 어떻게 되면? 여기겠지. 얘는 뭐야? 그럼 얘는 요놈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놈이 되겠지.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되겠지. 그래서 밑에 식은 A-B가 되겠습니다. 해석되나요? 해석돼? 그러면 우리는 마무리가 됐네. 생각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겠어? 하나 더 얘기 좀 해줄게요. 마무리 끝났어요, 네. 얘를 하나의 함수로 봅시다.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본다고 하면 얘는 gx라고 놓으면 fx 플러스 f-x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 함수는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우함수란 말은 절반만 해서 2배를 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절반만 해서 2배를 하면 되겠죠? 에? 됐어요? 밑에 있는 함수를 hx로 넣겠어요. h-x는 f-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hx 얘는 기함수네요. 기함수에 기함수란 말은 뭐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나 0부터 1까지나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아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부호가 반대가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 무비가 없나?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얘는 0부터 1까지 한 게 2배고 얘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한 것과 0부터 1까지 한 것이 어째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요.
내용이 없네. 여기 절반밖에 안 나왔으니까. 절반밖에 안 나왔으니까. 식의 형태가 일단은 이런 형태 나왔을 때 우함수, 기함수로 생각 좀 하자. 이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현재 이런 류의 문제는 일단 범위가 대칭이잖아요. 대칭. 대칭인 것은 우함수, 기함수 생각을 좀 해달라 하는 요구 하나 있고 거기에 f-x가 있으니까 y축 대칭이 된다. 그럼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보면 문제는 가장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 너희들이 미적을 배운 친구들이라면 여러분을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치환을 할 수가 있어.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쉽냐면 실은 얘가 y축 대칭이 되니까 그림이 똑같다. fx-1부터 1까지랑 똑같다는 생각을 하면 돼.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우리한테. 얘가 뭐라고? 얘가 f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걸 원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고? y축 대칭인 그림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이 어쩐다고? 똑같다는 생각은 그래프적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됐지? 근데 치환을 배운 사람들은 마이너스 x를 t로 놓으면 범위가 1부터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dx가 dt가 되고 그래서 범위는 뒤집어졌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다시 뒤집고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써줄까?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ft dt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고요. 얘는 범위를 다시 바꿔서 ft dt가 돼서 얘랑 이렇게 같아지더라 이거죠. 얘랑 얘랑 같죠. 적분 변수는 상관없으니까 정적분이니까. 다음 6번 범위가 이렇게 된 놈 중에 모든 AB에 대하여 얘의 정적분이 0보다 커야 돼요. AB는 임이잖아. 얘가 작은 구간일 수도 있고 약간 큰 구간일 수도 있고 관계는 없어요. 단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근데 항상 양수라는 소리는 얘가 음수가 없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어떤 그래프야? 기함수에 너무 많이 나온 기함수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아주 많이 나온 그래프 이 그래프 형태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여가 0이고 여가 루트 3이라고요.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1이라고요.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두 칸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겠지. 오른쪽에서 항상 어째야 돼? 정적분이 0보다 크다는 말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이 양수가 돼야 된다. x축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런다는 말은 요점이 a점이죠. 그래서 a가 얼마보다? 2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적분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정적분의 뜻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지. 수환 알겠지? 네. 하나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프라임 x 절대값 인티그럴입니다. 프라임 x 절대값이야의 인티그럴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움직인 거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변화율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변화율이 양수인 부분은 그대로 갈 거고 변화율이 음수인 놈은 양수로 만들어서 갈 거야. 변화가 양수인 건 그대로 갈 거고 변화가 음수인 거는 양수로 만들어서 갈 거야. 이렇게.
양수인 놈은 그대로 갈 거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라. 됐니? 그래서 음수 내려가는 부분을 다시 올려가지고 계산했다. 그래서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답은 8이 되겠네요. 0부터 3까지 어쩐다고? 움직인 거리라고. 요시 의미가. 알겠나요? 얘는 fx니까. 어떤 내용인지 됐어? 9번의 그래프는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직선의 그래프가 있는데 0부터 4까지, 4부터 8까지. 실수 a는 0부터 4까지 있는 값이야. 근데 얘를 어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a 플러스 4까지 정적분해라 이 말이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4칸 정적분이야. 4칸 정적분. 자, 4칸 정적분을 하라는 소리니까 a가 이만큼 이렇게 있어요. 여기 4칸이야. 4칸을 정적분할 거야. 그러면 a가 0부터 이렇게 쫙쫙쫙 갈 거 아니야. 그러겠지? 그럼 어떤 변화가 발생했냐면 왼쪽이 빠졌고 오른쪽이 들어왔죠. 왼쪽이 빠졌고 오른쪽이 들어왔죠. 빠진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커. 빠진 부분이 크다는 말은 정적분이 감소하고 있다는 소리겠네. 감소하고 있겠지? 감소하고 있지.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값이니까 더 언제까지 감소한지를 확인해라 이 말이 되겠네. 그래도 왼쪽이 더 크네. 그래도 왼쪽이 더 크네. 그래도 왼쪽이 더 크네. 어느 순간 거꾸로 와볼까? 여기서 이렇게 됐어. 여기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요런 부분 잘 그렸다. 어떻게 잘 그렸지? 아까 보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됐죠. 왼쪽이 빠졌고 오른쪽이 들어왔지. 오른쪽이 들어온 게 더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이제는 증가를 했다는 소리지. 그럼 어느 지점에서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했다고 판단이 되겠네. 그럼 우리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은 지점이 어디냐 이 말이 되겠죠. 정적분적으로. 그럼 이 문제는 넓이적으로 해도 되겠지. 양수만 있으니까. 정적분은 양수음수가 있고 넓이는 양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얘가 양수잖아. 양수. 그러니까 넓이적으로. 그럼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될 거냐 이거지. 그래서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어디겠냐면 요놈의 y좌표 있지? 그래프의 y좌표가 똑같은 지점이면서 y좌표가 똑같은 지점이면서 x좌표의 차이가 4가 되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요. 이 지점에서 자 왼쪽 여기서 지금 이쪽 부분 빨간색과 초록색 둘러싸인 부분이 왼쪽이 더 크죠? 왼쪽 현재는 크잖아요. 빨간색에서 초록색까지 넓이야 둘러싸인 그래프랑 요 넓이하고 지금 요 넓이를 비교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겠지? 누가 더 커? 왼쪽이 더 크다고. 이렇게 되면 드디어 오른쪽이 더 크게 된다고요. 그럼 이 지점에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뀐 지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됐지? 그러면 요놈을 A라 놔도 되고 K라 놔도 되고 A라 나오면 요놈이 A 플러스 4가 되고 우리가 판단할 것은 요점의 Y좌표와 요점의 Y좌표가 같은 지점이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4랑 A 플러스 4니까 A인가요? 왜 이렇게 되지? 맞나? 저 그래프에 있다가 A 플러스 4를 넣었다. 이렇게 되네요. 이놈이 같은 지점이니까 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a는 0에서 a가 뭐인 지점이냐면 3인 지점이다 이거죠. a가 3인 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 말이고 우리는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 넓이 구해주면 되겠죠. 3 넣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됩니까 지금? 정적분의 구간이 달라지면서 넓이가 변화가 발생할 건데 그 변화가 증가 감소를 이루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번, 10번.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아는 그래프고 좀 이따 그릴 거고 실수 t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에 대하여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해서 정적분의 f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GT로 놨어요. 최대값을 우리는 그리면 되겠네. 요 그래프도 아까 봤던 그래프네. 어떤 그래프야? 여가 마이너스 1인 그래프고 여가 루트 3인 내용이래나? 그러지? 요 간격이 얼마라고? 두 칸이라고요. 두 칸이면 x축이 어디가 있냐면 여가 있다 이거네요. 여기에서 시작을 할 건데 마이너스 1은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t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해서 절대값 x의 최대값 절대값 x 최대값을 gt라고 하네요. 그래프를 그리면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놓고 본 게 좀 빠르겠네. 이러한 그래프고 마이너스 1부터 요놈의 최대값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최대값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면서 최대값이 현재는 시작을 할 때는 요놈이 최대값인데 어느 점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최대값이 달라지겠지.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은 얘로 유지가 되겠네. 얘로 유지가 되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놈이 정적분 계산해달라 이거지. 그럼 요 위치만 알아내면 되는데 요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위치가 요 위치네요. 딱. 여가 지금 1이네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오는 그래프네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인데 우리가 필요한 정적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여기 구하라는 소리네요. 그러겠네. 여가 지금 비율은 안 맞지만 여가 마이너스 1이고 여가 1이에요. 이 넓이는 1이고 요 정적분만 구하면 되는데 요 정적분은 요 정적분하고 관계가 있죠.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요 문제 풀이는 1 플러스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쪼식 fx dx를 하다 보면 음수가 떨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됐지? fx를 가지고 우리는 gx에 정적분 했다 이 말이 되겠죠. 그 gx 그래프 그리라는 소리야. gt 그래프 그리라는 소리야. 2번. 자, 최고참 계수가 1이고 f'0, f'2가 0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차 함수 프라임이 0인 점. 자,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f'x인지 fx인지를 생각을 할 거고 우리는 f'x를 보면서 fx를 그릴 수 있을 거고 fx를 보면서 f'x를 생각할 수가 있어. 이되니? 이 문제 속에서 주 목적이 프라임인지 fx인지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됐나요? 주어진 식을 갖고 주어진 내용을 얘를 알려줬고 근데 주어진 식이 다 뭐밖에 없어. f밖에 없으면 f를 그리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럼 f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얘를 보면서 아하 여기는 0이고 최고점 계수 1이라 했으니까 얘가 2가 된다 요 생각을 하고 있으라 이 말이겠지.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지금 요거니까 Y축은 보입니다. 근데 뭐가 안 보여? X축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X축이 안 보였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식을 정해준 거야. fx는 0, fx-f0 이게 뭔 말이지? 그래프를 f0만큼 내려라 이 말이 되겠죠. 0을 넣으면 x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놈이 x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프가 두 종류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요놈이 x축이 되게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 이 말이에요. 됐지?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여기다 0을 넣으면 마찬가지 0은 맞지? 그러지? 그러면은 그 다음엔 어떤 그래프야 얘를? 어떤 그래프인가요? 0보다 클 때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하고 그 점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다 x에다 0을 넣으면 0,0을 지난다고.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가지고 그 점이 뭐인 점이 p인 점이 요 그래프를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이 점이 뭐가 된다고? 원점이 되면 된다고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이렇게. 요런 말을 갖고 있다고. 이해되니? 왼쪽은 그대로 나왔고 이대로 나왔고 오른쪽 그래프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였다 이 말이에요. 요 간격이 p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요. 됐니? p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니까 아직은 못 그릴 거고 읽어가면서 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p가 1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분을 잘라갖고 여기다 붙였다 이 말이 되겠지? 잘라가지고 붙였다 뭐 이런 식의 느낌 되겠네. 그러면 프라임 1은 0이 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프라임 1이 0이 된다 맞는 말이 되지? 자,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p의 값은 1개다. 얘가 프라임 0이니까 여기서 잘라야겠네. 여기서 잘라서 1을 붙였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1개가 된다. 맞는 말이네요. 디귿은 p가 2가 되면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붙이면 마이너스 1부터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기함수 형태니까 얘가 대칭이 되겠지? 얘랑 대칭이 돼. 그래서 요 그림하고 요 놈이 다시 점대칭이 되는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0보다 크다? 아, p가 2보다 크면 요 놈일 때 요렇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잘라면 요것보다 더 급하게 올라가지. 그래서 양수가 된다. 참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요 그래프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석되니? 수환경 해석돼? 네. 연습해야 돼. 수투 최근에 나온 경향에 대한 문제들이 다 이런 유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뭐냐면 일단 기본 그래프를 우리는 그릴 줄 안다가 그 기존에 많이 나왔던 스타일이고 이제는 기존의 그래프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래서 꺾어 올린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갖고 논단 말이야.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래프를 잘라가지고 붙여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지. 계속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꺾어 올린 것도 대칭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기본적인 특징을 알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3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연결이 돼 있고요. 모든 정수의 대해서 정수입니다. 정수부터 정수까지 두 칸의 정적분은 4입니다. 모든 주기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은 가질 수는 있겠지. 1 넣었을 때 1부터 3까지가 4야.
2부터 4까지도 4야. 그러지? 어떤 느낌도 있냐면 주기적인 느낌도 있는데 대칭적인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주기적 느낌하고 뭐가 있다고? 대칭적 느낌이 있다요. 왜 얘가 m이 정수니까 한 칸씩 움직일 거 아니야? 1, 3이 있고 2, 4가 있고 3, 5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0부터 2까지는 얘라 고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얼마냐 지금? x 2 4인가요? 맞습니까? 맞게 해서 그랬지? 했지?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0, 2, 4 0, 2, 4의 그래프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그러면 요놈이 지금 넓이가 지금 얼마란 소리야? 4란 소리겠지? 실제 4입니까? 4야? 이 넓이가 4야?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4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뭐 한지는 알겠니? 정적분 하려고 하는 거야. 4 16 4 맞네요. 됐어요? 자, 이 문제는 4야. 얘가 4야. 자,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아주 중요하니까 외워놔야 됩니다. 외워놔야 돼. 알겠어요? 어떻게 외울 거냐? 자, 이렇게 외울 거야. 일단 0 알파로 외울 거야. 0 알파로 외울 거야. 근데 우리가 3차 함수할 때 여기를 1대 루트 3이라 했으니까 얘가 루트 3으로 적었어요. 표현법이 약간 다릅니다. 표현법이 약간 달라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정적분을 하게 되면 a에 4분의 1의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제곱의 x제곱 0부터 알파까지 구할 거야. 음수값이 떨어질 겁니다. 2분의 알파 4제곱 4분의 알파 4제곱에서 마이너스 4분의 a의 알파 4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 넓이는 기억을 하고 공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까먹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알아내면 돼. 이렇게 해서 알아내면 돼. 어떤 넓이라고?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과 요 간격을 알면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우리는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점대측적 성질이 있으니까 당연히 넓이가 같고 해. 그래서 외워둬야 된다 이 말이겠고 현재는 그럼 요놈은 a에다 얼마를 넣고 1을 넣고 알파에다가 2를 넣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4가 나왔다 이 말이야. 양수 음수는 조심하시고 알겠니? 꽤 많이 나오는 요 넓이에 대한 기본능입니다. 너희들이 공부를 하다가 그래프가 특징적인 그래프에 대한 것은 값들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있는 구조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좀 빨리 풀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이 문제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0부터 2까지는 이놈만 그릴 거고 얘가 한 칸 더 가면 여기서부터고 얘가 주기적이어야지 넓이가 유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주기 함수가 되려면 넓이가 똑같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한 칸의 넓이와 같다고요. 주기 함수여야 넓이가 같아. 됐어요?
이 문제는 정수이기 때문에 딱은 아니야. 만약 모든 실수했으면 주기함수가 이게 막 확실합니다. 근데 정수만 갖고 있으니까 넓이가 그렇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얘 간격이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가면 넓이가 한 칸의 넓이는 똑같다 이 말이야. 왜냐면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이 똑같아. 합동으로. 되니? 그래야 넓이가 일치를 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는 계산하면 되겠네. 10칸이고 9칸이니까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따로 하고 1부터 2까지는 계산 따로 해주고 그 다음에 4칸 하겠다 이거지. 계산할 수 있겠죠? 됐어요? 공식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자, 너희들이 공식은 다음에 까먹을 수가 있어. 수투가 좀 많이 남았으니까 너희들한테 지금 막 수투를 맨날 푸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때 그 파트 들어갈 때 나오면 공식 바로 유도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 방법론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거지. 선생님 뭘로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원형으로 설명했다 생각하면 돼. 가장 쉬운 그림으로. 얘가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어디 나올 거야? 여가 나올 수도 있고 여가 나올 수도 있겠지. 정적분이 넓이면 반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넓이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로 나오면 우리는 문제를 풀 거다 이 말인데. 자, 나는 알파 베타 할까 베타 감마 할까? 알파 감마는 안 돼. 알파 감마는 잘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안 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수원아 뭐? 알파 베타 할까요?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를 구해볼 거야. 근데 식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정적분은 우리는 시간 내에서 계산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러지. 아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인수가 하나 없으니까 좀 더 편했어. 그러지? 그러면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 3차 함수가 기함수라는 사실, 원점 점대칭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이용할 거야. 뭘 이용할 거야? 점대칭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식을 이렇게 바꿉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인데 얘는 가운데잖아. 알파 베타 그 가운데 그 그래프가 알파 베타 이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얼마야? 0이 된다는 사실이지.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봐봤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감마가 있었는데 얘가 초과가 됐지. 그럼 플러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감마는 원래 있어야 되네. 요게 있어야 되고 요러면 식이 정상꼴이 됐네. 됐습니까? 식을 정상꼴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알아 몰라? 알잖아. 2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a에 이렇게 해볼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먼저 쓰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산할 거다 이거야. 그럼 다음에 너희들이 문제 나올 때 이 공식을 그때는 외우고 지금은 식이 길지만 우리가 이건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사실이고 2차 함수 둘러싸인 넓이 이 부분이잖아. 요 식을 생각을 하겠다. 그때는 그래서 이용하겠다. 모르겠다. 지금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너희들은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연산하면
조금 더 편해질 거다. 알겠니? 실제 문제 나오더라도 이 방법을 통해서 연산하면 훨씬 더 편하니까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해서 연산 실수를 이렇게 연산하면 실수를 확실히 덜 합니다. 알겠지? 그렇더라 이거야. 3번. 이렇게 열심히 풀었는데 지금 4문제 5문제 풀었어? 4번. 제곱창 1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해서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의 최소값 m을 구하시오.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 때 이 정적분이 이 정적분이 최소값 m을 갖는단 말은 얘가 범위가 있다는 소리겠지. 보통의 범위는 얘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보통은. 물론 이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냐면 정적분을 구해봤더니 얘는 A 또는 B 또는 C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식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나와가지고 A, B, C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n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는 거야. n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다는 말은 얘가 어떤 경계점을 갖고 있다 이거지. 경계. 뭐 경계값, 뭐 끝값이라고 말하는데 끝값 등호가 발생하는 이 m값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변수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변수가 어떤 범위를 갖고 있고 그 경계적인 부분이 어디냐라는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나요? 문자로 놓고 원래 풀어야 되는데 문자로 안 놓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당연히 여기서 최소값을 갖겠다라는 위치가 있을 거라고. 그럼 그걸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 이거지. 됐어요? 서술형에는 감점이 될 수도 있지만 문장 하나 넣어주면 되는 거고 보통 풀이에는 그게 더 편할 것이라는 거고 너희들이 이게 이해가 되면 문자로 써져 있는 것도 이렇게 문자를 표현하는구나 그것은 따라서 연습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F0은 0입니다. 자 이게 뭐지? 우함수네. 우함수가 아니지. X는 2대칭이네. X는 2대칭. 누가? 프라임이 X는 2대칭이면 F는 3차니까 F 프라임이 2차고 축을 알려준 거네. 그 축이 3차 함수가 의미하는 것보다 변곡점이다 이거죠. 변곡점이다 이거지. 그런데 모든 실수 X에서 프라임은 마이너스 3보다 크대요. 모든 실수에서 프라임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뭘 알려준 거야? 꼭지점에 좌표를 알려준 거고 다른 말로 조금 전에 위에서 했잖아. 2번에서 변곡점이라 했잖아. F 프라임 3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뭔 말이야? 변곡점의 변화율을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를 말해주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그 경계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3일 때 가장 어떨 것이다? 가장 넓이가 최소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됐습니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3차함수 그래프가 지금 요 라인이 이고 자 우리가 필요한 게 프라임을 알려줬지만은 F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프라임을 보면서 F를 해석할 수 있으면 좀 더 빠르다 이 말이야. 되니 여가 2야. 그리고 더 이상 나온 게 없어? 0은 나왔고 0. 0은 나왔걸. 그러면 여가 2이면 다른 내용이 안 나왔고 우리는 요 지점의 변화율이 마이너스 3이 되게끔 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네. 뭔 말인지 알겠지? 제곱창이 1이고 그럼 이 식을 우리는 어떻게 적을까? 어떻게 적어? 다른 거 하나도 안 나왔네.
다른 게 안 나왔어. 얘를 적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이놈을 Q로 하고, 그럼 이놈이 루트 3 K를 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fx는 요놈이 좌표가 아니라 요놈이 거리가 되겠네요. 거리.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최고창은 1이고 x-2 x 좀 힘드네. 좀 힘들어. 여기서 출발을 하겠더니 못 쓴다기보다는 힘들어. 일단 써볼게요. 그냥 x 2 마이너스 루트 3k 2 플러스 루트 3k 요게 fx죠. 플러스 q가 되겠죠. 근데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을 집어넣게 되면 이놈이 얼마야? 2 마이너스 3k 제곱인가요? 됐어요? 여기다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6k 제곱이 되겠죠. 이게 뭐가 돼? 0이 된다 했으니까 k 값이 4 마이너스 6k 제곱이 돼요. 맞습니까? 예? 어, 4 마이너스 3k 제곱. 그러면 8이네요. 요 정도 생각할 수는 있다고요.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어요. 하나 더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이거 말고. 요 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뭐야? 요 지점에서 뭐가 변화율이 마이너스 3이 되게끔 해라 이거지. 자, f'x는 f'x가 아니라 f'e 바로 갈게요. f'e는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 루트 3k 2를 넣다 보면은 2를 넣게 되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3k 제곱이 되네. 얘가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지? k는 그러면 어떻게 돼? k 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네요. 여기까지 이랬지?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k를 현재 양수로 잡았습니다. k를 양수로 잡았어요. k는 0부터 1까지니까 k가 0부터 1까지고 요 간격이 1부터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줄어드는 상황에 요 값의 최소값을 갖는데 k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값을 가질다 이거지. 좀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 요 간격이 좁아지고 뭐가 문제가 있냐면 k가 1일 때가 요 값이 가장 낮아요. k가 1일 때 요 위치가 가장 낮다고. 그럼 정적 부위 작아졌다 이 말이야. 요 간격은 좁아지는 대신에 얘가 그래프가 좁아지는 대신에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야. 어떤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은 요 간격은 좀 넓지만은 요놈이 가장 작을 때 우리는 정적분값이 최소값이 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모르면 여기서 적어놓고 우리는 요 식을 갖고 문제를 풀 거라고 해.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k에다가 뭐를 넣고 k에다가 2를 넣고 문제를 풀면 좀 더 빨리 풀어진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이 풀이는 우리는 f'을 안 적고 fx를 적고 푼 겁니다. 좀 변수가 조금 개수가 좀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f'x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f'x는 얼마? 2하고 마이너스 3을 갖고 있겠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고참 개수는 3이고요.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럼 fx는 그것도 적분하지? x-2의 세제곱 맞나요? 이렇게 적분한 게 맞아요? 그럼 얘를
얘를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2의 세제곱 a-3x. 이 문제는 이렇게 푼 게 훨씬 더 편안해요. 편안해. 알겠나요? 출발을 얘를 보면서 프라임을 적고 할 건지 아니면 얘를 바로 f를 생각하면서 할 건지 이놈 선택입니다. 알겠죠? 현재 문제는 여기 더 편했어요. 어떤 문제는 여기 더 편할 거야? 바로 그럼 요놈을 계산하게 되면 그때 a 값은 얼마가 떨어질 때 최소가 될 거냐면 0일 때가 최소가 될 거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겠네요? 계산하다 보면 해보면 요거 적분할 수 있냐 요거? 요거 적분 어떻게 하냐? 수환경 4분의 1 마이너스 2네. 요즘 적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만 체크하고 봅시다. 그러면. 사실 수투에서 이 적분은 잘은 안 나오지만 알고는 있으면 좋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 조심할 점은 a분의 1이 곱해진다는 거야. 요것만 조심하면 돼. 왜냐면 요놈을 세제곱 정도는 너희들이 가로를 풀고 계산하는 소리가 돼버려. 근데 요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다음 fnx가 지금 요것일 때 요거를 마이너스 n세제곱이라고 만족할 때 보겠죠. 오는 것이요. 이 문제가 힘들게 보이는 이유는 당연히 어떤 이유냐면 이 문자가 어저께 보여서 그렇습니다. 얘를 쉽게 봐야 되는데 n은 주어질 거야. n은 수를 줄 거야. x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x에 대한 뭐야? 2차 완전 제곱식이야. x에 대한 2차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fx에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요 지점이 얼마고? n분의 시그마 ak이고요.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거라고. 보기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뭐지, 여기? fnx에다가 0부터 1까지 넣었다 이 말이겠죠. fn x니까 이러면 적분하면 fnx라고 여기다 0하고 1을 넣었어. 다시 말해서 요 식은 fn1 빼기 fn0이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은 거에서 0을 넣은 걸 뺐어. 그러면 1을 넣은 거에서 1을 넣으면 n 시그마 제곱에서 0을 넣어서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뭔 이해되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시그마 제곱은 없어지고 n제곱 마이너스 2n 시그마가 마이너스 n 세제곱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시그마는 넘기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뭐 내용은 없어요. 식이 복잡하게 보여서 그래. 그래서 시그마는 요것이 있다. 맞는 말이겠지. F2는 여기다가 뭐뭐 넣으면 돼? 이 식에다가 2도 넣고 2도 넣고 2도 넣고 2도 넣고 2도 넣고 계산하라는 말이겠지. 이것은 fnx는 이거 그래프잖아. 0부터 n 플러스 1까지 0부터 n 플러스 1까지 얘는 무슨 말이야? (0부터 n 플러스 1까지) 자, 얘가 얼마입니까? 얘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요 시그마 대신에 요놈을 집어넣으면 되겠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n이 되네. 얘가 2분의 n이라고 알려줬네요. 그렇지. 얘가 2분의 n이면
0부터 n 플러스 1까지 정적분 0부터 n 플러스 1까지 정적분은 밖에 했나 지금? 맞나요? n 플러스 1인가요? 오케이.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0부터 n 플러스 1까지 정적분은 0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이 2배다.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럼 이해됩니까 지금? 어렵게 보이지만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40분을 갑니다. 최고창이 3인 2차 함수. 자, 최고창이 3인 2차 함수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다가 fx를 집어넣어서 풀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fx를 집어넣어가지고 풀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한 후에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시겠다 우리는 x는 0을 넣어봤더니 g0은 0이 됐고 요놈을 그대로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2x 곱미분 x제곱 fx 뒤에 x제곱 fx 사라졌네요. 그럼 g'x가 2x의 0부터 x까지 ft dt가 되겠네요. f는 몇 차? 2차. 적분하면 3차. 곱봤으니까 g는 4차. g는 4차. 그리고 g가 4차이면 g'이 4차이면 g는 5차가 되겠네요. 와우. 5차까지면 식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gx 그 값을 갖지 않는다. gx는 요놈이 0인 점이 0인 점이 어떻게 되죠? 얘가 0인 점은 하나, 두 개지. 자, 우리가 프라임을 얘기를 할 때는 일단 0인 점을 우리가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부호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호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gx는 그 값, 아이씨. 부호 변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gx가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이 조건이네. 조건. 갖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말은 여기서 0을 하나 갖고 있겠지. 요놈에다 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을 지나겠지.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요놈을 얘는 0을 한 번 지난다 이런 뜻이야. 다시 얘가 한 번 지났지? 얘는 몇 번 지난다? 자, 부호 변화가 글값을 갖지 않았다는 소리는 부호 변화가 없었다는 소리야. 부호 변화가 없었던 소리는 얘가 0에서 일단 한계는 있으니까 중군을 가졌다는 소리인데 중군 아니면 사중군이 되겠습니다. 몇 번이 얘가 한 번 있었으니까 얘가 한 번 아니면 세 번이 되겠어요. 보통 한 번이 많을 가능성이 높고. 자, 그 다음에 g'x의 0인 모든 실근은 0하고 3이다. 0하고 그러면 이놈이 뭘 가져? 3을 갖는다 이 말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0부터 3까지 ft dt는 0이 된다 이 말이 되겠네. 맞죠? 그럼 0부터 3까지 ft dt가 지금 0이 된다. 그 다음 내용이 없나요? 요것만 나왔는데. 요것만 나왔지. 그럼 요놈이 몇 차 그래프야? 다시 얘가 F가 2차잖아요. 2차고 정적분하면 몇 차가 돼? 3차씩에다가 0부터 3까지 집어넣겠다 이거지. 0부터 3까지 집어넣는데 변화가 없었단 말이야. 0부터 3까지는 어쩐단 소리야? 우리가 아는 사실은 또 뭐 있나요? 요 그래프.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뭐?
H0은 0이고 H3도 0이다 이 말이지. 그러겠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실근이 0하고 3이라겠네? 빠진 게 하나 있네. 다시 뭔 말이냐면 F'X가 지금 요놈이 4차식이야. 4차야. 근데 여기서 하나 0, 여기가 3차라고. 여기가 3차면 핵을 몇 개 갖고 있어? 3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요놈이 0을 하나 갖고 있고 3을 하나 갖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뭐다? 3이다 이 말이네요. 요걸 알아달라는 소리네. 그러면 요 식이 하나는 0이고 두 개는 3이고 최고창 계수는 F가 3이었으니까 얘는 적분하면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 되겠네. 이 식에다가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니까 절대값은 아까 절대값은 뭐였지? 절대값은 어떻게 계산하죠? 요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거에서 좀 양수 아니겠죠? 예? 요게 지금 이렇게 생겼고 요놈 미분하면 요렇게 생겼지? 요렇게 생겼지? 아 지금 요 문제는 양수네? 그러네. 절대값 의미가 없네. 0이라 했는데? F가 X, X를 따라서 요가 지금 3차인데 0, 3, 3을 근을 갖고 있다고. 네. 그러면 요놈이 0, 3, 3이요. F가 영상사이에요? F는 2차잖아. 아, 야, 맞아. 3을 넣으면 0이 되는 거 맞잖아. 여기도 3을 넣으면 0 돼 맞잖아. 여기도 3을 넣으면 0 맞다고. 그게 달라 지금 식이 뭐돼? 이상한데? 아 절대값 fx 절대값 fx 얘 fx는 미분한 거야.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fx는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fx가 이거라고. 그럼 절대값은 이거를 갖고 이라는 소리지. 그러지? 그럼 이게 뭐야? 어떤 의미라고? 움직인 거리였다고 해.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 3이니까 요놈이 1이 되겠네요. 1 맞나? 아닌가? 요 거리가 얼마지? 4인가요? 여기다 1 넣어봐. 4 맞잖아. 극대 극소의 차이가 4라고 지금. 요거는 4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실제 계산해보면 나온다 이 말이야 실은. 됐습니까? 그래서 요놈은 8이 된다. 자, 41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있고 지금 뭐야? 자, gx라는 식이 이렇게 있는데 gx의 적분면수는 t입니다. g의 적분면수는 t이면 조심하세요. g의 적분면수는 tr t 근데 그 시간에 뭐가 있어? x가 있죠. 그럼 얘는 상수입니다. 적분면수가 tr 그럼 t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식은 t에 관한 식이면 x에 관한 식은 상수라고요. 그럼 얘를 식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얘는 적분변수는 t인데 t로 적분해서 a부터 x까지 넣게 되면 요 식은 다시 x에 관한 식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를 미분하면
미분 그대로 미분 그대로 미분하면 이거 뭐가 돼? fx의 4제곱이 됩니다. 예, 미분하면 fx 5제곱에서 이게 사라지네요.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오는데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이라 했어.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얘가 뭐가? 부호 변화가 몇 번 있어야 된다고? 한 번 있어야 돼. 부호 변화가 한 번 있어야 돼. 근데 여기다가 뭘 넣어보면 A를 넣어보면 0이 됐잖아요. 여튼간에 부호 변화가 A에서 있었든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부호 변화 가능성이 있게 되겠고 대신 프라임은 식이 있네요. 8, 15, 3호네요. 여기서 일단 부호 변화 몇 번 발생했어? 2번 발생했죠. 얘는 A에서 부호 변화가 한 번 발생합니다. 한 번 확실해? A 한 번만 있는 거야? 이 정적분 안의 식이 몇 차식이야? 4차식이지. 완전 제곱식 4차야.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럼 A부터 시작하는 오른쪽 넓이는 무조건 양수이고 왼쪽 넓이는 무조건 음수입니다. 됐습니까? x는 a에서는 뭐가 되고 0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부호 변화가 한 번, 얘는 부호 변화가 한 번, 얘는 부호 변화가 2번. 말이 안 됐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3 아니면 5가 나와야 둘 중에 하나는 중무이제에서 부호 변화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야. 그것만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수완경 이해돼? 1번까지.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오, 이거 천지 삐깔나 남았는데? 쉬운가요? 안 봐요. 복습하세요. (61, 61) 오케이. 7번. 두 문제.